5, 4, 3, 2, 1.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인도의 한류 열풍에 이어서 인도네시아의 한류를 소개하고, 지난번 인도네시아에서 지진 쓰나미 피해자들을 위한 대규모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가 대규모 K-POP 퍼블릭 댄스 행사라 그 영상을 본 해외 팬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약 2억 7천명,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걸쳐 있는 섬나라, 수마트라 섬에서 6인이 섬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수도는 자카르타이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참가하고 있으며 막대한 인구와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아시아에서는 인도 다음으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나라이며, 일본의 스가 총리가 되자마자 달려간 곳이 인도네시아인 이유가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때문이죠. 그럼 인도네시아 유력지 자카르타 포스트지에 인도네시아는 한류의 단순 상품 시장이 아니다란 칼럼이 올라와 그것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등 K-팝은 물론 한국 드라마를 포함한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도네시아의 한류 열풍이 끝이 없다는 인도네시아 영자지 자카르타 포스트가 지난 10월 31일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한국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목적지가 됐고, 인도네시아 배우도 한국 영화에 캐스팅됐으며, 인도네시아인 K-팝 그룹 모집에 나서면서 인도네시아가 한류 자체의 문화현상의 일부가 되어 더 이상 시장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제외한국문화원이 한글날을 맞이해 마련한 토론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 한류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는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강사, 한국경희대학교 한국교육언어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페트리 메우티아는 토론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한류 콘텐츠의 확산이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한류가 얼마 가지 않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침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CNN 인도네시아 기자인 크리스티 스테파니는 2018년 해시태그 한류가 사용된 지 3년 만에 클릭수가 2만 8천여 건으로 7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교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마루프 아민 인도네시아 부통령이 K-팝 문화의 등장은 젊은 세대의 창의성을 고취시켜 해외에서의 인도네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창조하고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이어 한류는 1990년대 이후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져 TV 드라마 시리즈인 K-드라마와 이후 K-팝에 의해 지역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일컫는 말로 춤, 패션, 그리고 연기자들의 외모를 포함한 다양한 음악 시각적 요소를 보여주는 음악 장르를 일컫는다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문은 고려대 사회학자 계문기 교수는 한류의 성공은 한국의 기업가들이 고급스럽고 세련된 문화상품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한 한국 경제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언어를 포함한 자국 문화의 유입이 높은 국가들의 공통분모는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것이다. 한글날 하루 전인 10월 8일 인도네시아 한류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온라인 토론에서 한국은 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클럽에 가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의 김용훈 원장은 이 행사를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한국 음식에 열심히 일하면서 아시안 최대 국가로서 신남방 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는 한류 열풍이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K-팝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고 언어를 말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K-문화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류가 인도네시아의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문화에 어떻게 진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 미래로 나갈 수 있는지 아직도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고 자카르타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CNN 인도네시아 언론인 크리스티는 K-드라마의 보급은 아시아 드라마 시리즈가 새로 설립된 민영 TV 방송국에 유입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2002년 방영된 K-드라마 엔드레스 러브의 인기는 10% 280만 명이 시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 방영된 풀하우스의 시청률은 40%에 육박했다고 말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이 사운드 트랙 가수로 배우로 K-드라마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인들이 K-팝 현장과 친숙해질 수 있는 진입점이었다고 지적하고 한국 아이돌 B는 프라시스타로 2009년 자카르타에서 콘서트를 연 첫 솔로 가수였다고 소개했습니다. 크리스티는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17년부터 한국 연예계에 대한 뉴스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한 CNN 인도네시아의 페이지 뷰 증가에서도 나타났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그는 2018년 해시태그 한류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클릭수가 2만 8천여 건으로 7배 증가했다.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뉴스는 아이돌에 대한 신상 정보와 인기 드라마 배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류 콘텐츠의 확산이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패트리 메우티아는 한류가 곧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침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손으로 쓴 팬 메일을 보냈지만 이제는 팬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아이돌과 직접 화상 채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비록 문화적인 물결의 음식, 가정요리, 화장품, 패션, 의약품,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한 신한류나 한류 3.0으로 진화했지만 K-팝은 한류의 최전선으로 K-드라마를 점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트리는 이어 K-팝 글로벌 현상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다른 문화 상품 마케팅에 새로운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류와 K-컬처의 영향 그리고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김영훈 원장은 2017년 문화 콘텐츠 수출이 총 67억 달러를 넘어 2005년 13억 달러보다 5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온라인 게임의 수출은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K-문화 상품은 문화 혼합화의 성공 사례로 온라인 게임 등 문화적으로 냄새가 없는 제품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산업 경제 현상으로는 한류의 소비주의, 지나친 열성팬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김 원장은 문화적인 물결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 앞에서 아시아의 자존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서구의 검증이나 인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류로 인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문화의 경험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경쟁 문화 상품들의 부상과 아시아 국가들의 증가하는 보호주의 문화 정책들이 한류를 상처나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NN 인도네시아의 크리스티는 인도네시아가 한류 상품의 일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더 이상 한류 상품의 시장이 아니다면서 인도네시아는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의 목적지가 되었고 한국 영화를 각색한 인기 영화에 조 테슬림이 캐스팅되었고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K-팝 그룹에 영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대규모 K-팝 퍼블릭 댄스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영상의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좀 해도 될까? 저 친구들 어느 나라 사람들이야? 인도네시아야. 그리고 저 장소는 자바섬 지역에 있는 족자카르타라는 곳이고 정말 열심히들 한다. 세븐틴이 음악 플레이리스트에 없다니. 대박, 사람들 엄청나게 모여들었네.
다음 랜덤 댄스도 빨리 준비하자고. 나도 가고 싶다. 사운드가 좀 깔끔하지는 못한 것 같네. 마치 벌이 날면서 내는 소리 같아. 그래도 결국 이벤트가 잘 열리긴 했구나. 성원해줘서 고마워 친구들. 난 엑소팬이고 팔라우 사람들이 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줘. 우린 아직 힘이 남아있어. 그래, 그런 정신 잃지마. 팔루가 빨리 건재될 수 있길 희망해. 아멘. 그리고 우린 너희와 함께야. 바로 이 영상이 K-POP 사랑하는 사람들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편중되지 않고 모두 섞여 있다는 증거야. K-POP을 사랑하는 고등학생이. 헤이터들아 안녕. 듣자하니 너희들이 K-POP 좋아하는 애들을 국가의 수치라고 했다지? 비록 소셜미디어에서 우린 종종 오해를 당하지만 바로 이런게 우리 K-POP 팬들의 정체성이야. 너희들은 이재민들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기나 하니? 헤이터들아 응? 우와, 이거 어느 나라야? 필리핀에서도 이런 랜덤 댄스를 했으면 좋겠다. 필리핀에선 저런 이벤트가 없거든. 와, 나 저 음악들 때문에 완전 흥분했어. K-POP 열풍 너무 좋구나. 이거 인도네시아 조카르타의 K-POP 팬들이야. 팔루 지역 지진과 쓰나미 피해자들을 위한 자선 프로젝트의 일환이지. 나 이거 진짜 최고로 좋다. 우린 비록 한국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애국심을 지니고 있지. 사랑해 인도네시아. 이거 정말 역대 공공장소에서 있었던 최고의 K-POP 랜덤 댄스 챌린지 중 하나야. 다만 이어폰 사용자들은 귀 좀 아팠을 것을 생각하니 유감. 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였구나. 공공장소에서의 단체춤 규모로 세계 기록에 도전해도 되겠어. 난 어떻게 저런 음악들이 한국에서 나왔는지 궁금해. 난 J-POP도 듣는데 음악적 보편성이 K-POP과 질적으로 달라. 레드벨벳,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기타 등등. 대체 한국에서 뭔 일이 일어난 거지? 난 최근에 쩌는 팝뮤직 몇 개 듣고 있는데 그게 다 K-POP이야. 이젠 동남아시아는 한류가 문화적으로 완전한 정착이 되는 듯 보여서 한국인으로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